용사, 보통 판타지물에선 사람들을 지키고 마왕을 쓰러뜨리는 정의의 사도, 쉽게 말하면 영웅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선 그 용사가 사람들을 배신하고 마왕군 쪽에 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길 1년 전 평화로웠던 인간계에 갑자기 마왕군이 쳐들어와 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국왕은 싸움으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마왕을 쓰러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이 진짜 겁나 셌는데요. 뭐 마법도 대마법사급이고 무기도 다 잘 써. 근데 같이 다니는 동료들도 좀 치는 놈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볼 땐 너무 허접인 거야. 힐러는 몬스터만 봐도 개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는 그냥 뭐 뇌가 우동사리 수준이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딴 놈들 끼고 마왕 잡을 바에 소울프레스면 5번은 잡았겠어. 그래가지고 진짜 동료들도 다 버리고 혼자 마왕을 때려잡으러 갔습니다. 물론 뭐 그냥 마왕 먼저 잡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판타지 세계에선 솔직히 마왕군은 사천왕 먼저 잡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용장군이라고 불리우는 용인족 전사와 싸웁니다. 얘는 이제 용족이라서 피지컬은 겁나 셌지만 마법으로 그냥 어떻게든 쓰러뜨렸고, 다음은 암살자. 얘는 그냥 광역기로 정리해버렸어요. 다음은 이제 쪼꼬미인데 그냥 뭐 얘는 왜 사천왕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툭 치니까 지 혼자 쓰러져 버렸고, 이제 법사는 그냥 스킬봉인, 그니까 롤로 치면 소라카 E 하나 딱 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사천왕 다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마왕은 템빨로 찍어 눌러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왕군을 다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도 기뻐할 거고 이제 즐겁게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신나서 돌아갔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혼자서 마왕군 사천왕을 다 때려잡고 마왕까지 잡는 게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마왕군한테 뇌물 받고 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리고 설령 얘가 혼자 잡았더라도 이제 얘가 세상에서 제일 세니까 다음 마왕은 용사가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끼리 지레짐작하면서 몰아가고, 이젠 아예 수배까지 돼가지고 주인공 죽이겠다고 암살자까지 고용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왕이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고생했다가 아니라, 야 나도 왕인데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너 우리나라에서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나라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풍문으로 듣기를 마왕군이 요즘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혹시 마왕군이라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 마왕군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마왕군에 찾아가가지고 면접장에서 힘차게 전 용사 마왕군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는데 뭐 반응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제 용사 얼굴 보자마자 가뿐싸지. 근데 또 주인공은 이번 면접 잘 본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 근데 여기서 국룰, 면접 잘 본 것 같으면 보통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마왕이 아주 발광을 하니까 준비했던 자료들을 보여. 커피도 자기가, 화장실 청소도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이제 그래도 주인공이 바로 대가리 받고 사과하니까 마왕은 화를 풀지 않았는데 사천왕까지는 조금 이제 화가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얘기하는 자리를 사천왕들이 만들어줬는데,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자기가 인간들한테 배신당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배신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해주니까 막 사천왕 중에서 슬프다면서 막 우는 애도 있고, 다른 애들도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얘가 장난으로 지원한 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너를 딱 한 달만 임시로 채용해주겠다, 그 한 달 동안 너가 인턴으로 일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마왕, 그니까 회장님한테 우리가 직접 건의해주겠다. 근데 만약 성과가 안 좋아? 바로 나가, 뭐 이런 조건으로 용사를 받아들여주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마왕군 인턴으로 일하게 된 주인공.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왕이 왜 굳이 인간계까지 와가지고 침략을 시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마왕이 항상 하는 말이 절대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죽이지 마라,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싸워왔단 말이야. 마왕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닐까. 지금까지는 용사라는 직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지만 마왕하고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마왕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선 사천왕들의 추천을 받고 공식적으로 마왕군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다시 한번 마왕군 정규직이 되기로 각오를 굳히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누가 봐도 마왕 비서처럼 생긴 사천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나 봤는데 그냥 뭐 거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돼. 사천왕 중에 지는 걔는 얘 혼자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 중에 마력 발전기에 마력을 공급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얘들은 우리가 생활할 때 전기를 쓰듯이 마력으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발전기에 마력을 공급할 때 처음에 이 발전기에 마력을 넣은 사람하고 똑같은 마력을 넣어야만 이게 문제없이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마력에도 혈액형 뭐 이런 게 있나봐. 다른 혈액형의 마력을 넣으면 이게 발전기가 큰일이 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얘가 바빠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주인공은 내가 이걸 대신해주겠다. 뭐 주인공쯤 되는 고수는 뭐 다른 사람의 마력을 흉내내는 마법도 있으니까 비서도 그냥 에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맡겼는데 2시간 30분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발전기 가가지고 마력만 넣으면 되는 건데, 야 내가 해도 1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게 무슨 2시간 반이나 걸려. 근데 또 얘는 2시간 반 뒤에 너는 분명히 신나가지고 아 내일부터 일이 편해지겠어 용사님 최고 막 이러면서 춤추고 막 있을 거다 이러길래 아 이거 이번 신입 나사 제대로 빠졌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맡겨놨단 말이죠. 근데 얘는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호들갑이야. 야 마왕이 내가 일하고 있는 걸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다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모습을 숨기고 가명으로 지내야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또 일하면서 명함에 인턴이라고 써있는데 야 누가 이러면 인턴 말을 들어주겠어 이러면서 또 야 그래도 4천왕 보좌 뭐 이 정도는 돼야 애들도 막 따라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직급 좀 올려달라고 이러고 있고, 이쯤 되니까 비서 얘도 벌써 그냥 포기했어. 아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명함도 또 새로 파줬어요 말한 대로. 그렇게 이제 주인공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왔노라 이러면서 갑자기 가오를 잡으면서 돌아오는 거야. 아 기왕 정체를 숨긴 김에 말투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막 이러는데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은 제대로 했냐? 아 잘 끝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생각보다 일은 잘하는 타입인가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주인공이 정색하면서 아 죄송한데 그 오늘 할당받은 일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맡겨주시죠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언제까지 놀고 있나 지켜봤어요. 근데 이젠 하다 야 옆에서 막 간식 꺼내 먹으면서 아 무슨 이 땅을 처먹고 지내냐, 야 이거 간식도 이거 새로 계약해야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사천왕이 참다 못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야 이제 일이나 해 하고서는 그냥 일으키려고 해도 지 몸을 무겁게 하는 마법을 걸어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해. 이러니까 야 그냥 안 되겠다 얘 죽이고 나도 감옥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할 무렵에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오닉스님이 시키신 대로 일을 마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왕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만든 익명이 오닉스였던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얘는 그냥 마왕군 청소부인데 얘가 마력 공급을 마쳤다는 보고를 하려고 왔대요. 근데 마력 공급은 혈액형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주인공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공방으로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 사천왕 보자인데 사천왕님께서 지금 마력을 담는 돌이 필요하시댄다. 이러니까 이제 공방 주인이 당연히 줄 거 아니야. 이제 거기다가 마력을 직접 주입해가지고 액세서리로 만든 다음에 이 액세서리에 담겨있는 마력을 정해진 시간에 넣어주기만 하면 임무 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압기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부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력 변압기가 있으니까 아무나 마력 공급을 해도 혈액형이 맞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소부한테 너랑 비슷한 마력을 가진 사람을 몇 명 찾아가지고 교대로 발전기에 공급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 4교대 근무 환경까지 순식간에 갖춰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발전기에 마력 넣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지들끼리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낸 거니까 요놈 봐라 쉽잖아. 근데 들어보니까 이 청소부나 다른 애들도 예전부터 이 비서를 도와주고 싶었대. 일을 할 때 이제 모두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고 다른 애들한테 의지하기도 해라. 그런 의미에서 너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다른 애들한테 시킬 수 있는 일들을 체크해놨으니까 그건 다른 애들한테 시키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능력도 있고 똑똑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비서는 이번 일 때문에 주인공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는데 바로 한번 너가 일을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그 쪼꼬미 있잖아. 쪼꼬미가 물자를 받으러 나갔는데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쪼꼬미가 두고 갔던 계획서를 봤더니 이대로 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이런 애를 보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일을 여기서 처리해버리면 이 쪼꼬미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쪼꼬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번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쪼꼬미가 있다는 그 섬에 가보니까 아주 뭐 지맘대로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아직 일은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자고 하질 않나? 뭔가 맘에 안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일꾼들한테 야 이거 좀 먼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이고 우리한테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우리 상사한테 직접 결제 받아오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째라 마인드고 일이 늦어지고 피해도 점점 커지니까 주민들한테도 계속 클레임이 들어오고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공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 뱀을 소환해가지고 물렸다고 쪼꼬미한테 거짓말을 칩니다. 이제 이 근처에는 의사도 없고 마법사도 없으니까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얘가 직접 뒷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약초를 캐오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계획대로 됐는데 이제 쪼꼬미가 가기로 한 산에는 이미 주인공이 시련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부하들을 적재적소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극복하지 못할 거거든. 그렇게 주인공은 마법으로 멀리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시련은 일단 커다란 바위. 이걸 이제 몇 번 지가 부딪혀 보면은 혼자선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다 같이 부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지 혼자 박다 보니까 이걸 부쉈어. 아니 이걸 왜 혼자 부수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뭐 괜찮아. 다음 시련이 남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련은 슬라임병. 이 슬라임 속에서 슬라임의 핵을 부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극복하려면 빙결 마법을 쓰는 동료를 데려와가지고 슬라임을 고체로 만들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무식하게 지 혼자 터쳐버린 거야. 여기서 이제 슬슬 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련은 거대한 절벽을 넘어야 하는 시련인데 이대로 두면 다 지 혼자 어거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음유시인으로 변장해가지고 직접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니까 얘도 동료가 있으면 되는 건가? 하면서 동료한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떠났어요. 아 드디어 이제 이 꼬맹이가 말을 듣는구나. 앞으로는 이제 동료들이랑 진행하겠지 했는데 동료들한테 얘기해봤더니 그냥 수영하면서 올라가면 된다더라. 뭐 결국 그냥 전부 다 지 혼자 해버렸지 뭐. 그래서 이제 망했구나 했는데 이 쪼꼬미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뭔지 봤더니 새로 만든 계획서입니다. 이번에 혼자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동료들이랑 분담해서 진행하면 나을 것 같다. 그냥 애라서 멍청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편견에만 잡혀 있었구나. 나름대로 이 쪼꼬미도 이번 일을 통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왕성으로 복귀한 주인공.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면 되나 한번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마왕이 직접 지금 당장 자기 방으로 오라고 호출이 왔대. 이게 회장님이 일반 직원을 직접 방으로 부른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용사인 걸 들켰나 보다.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얘가 마왕한테 자꾸 이거 회장님 그 오닉스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얘가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하면서 계속 칭찬을 해줬대. 이래가지고 그 마왕이 그래? 그러면 그 친구 한번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얘기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마왕이랑 만나면 들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긴장 잔뜩 하고 마왕방으로 갔더니 둘이 술 한 번 마시자는데 의자가 2개밖에 없어. 아니 무슨 회장님이랑 1대1로 술을 먹어. 어떻게든 맞춰주면서 최대한 이제 용사인 걸 안 들키게끔 했는데 마왕이 이제 그 요즘 세대들은 술자리에서 투구를 쓰고 마시나? 이러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벗으라는 거지. 근데 이걸 벗으면 당장 용사인 걸 들켜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벗을 수가 없는데 이걸 또 직접 벗겨버립니다. 물론 벗기기 전에 어떻게든 변신 마법으로 얼굴을 바꾸긴 했지만 너무 급하게 썼다 보니까 아직은 좀 용사 티가 난단 말이야. 마왕도 한참 얼굴을 보더니 아니 이렇게 인물도 좋은데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나? 이러면서 못 알아봐. 다행히 벌써 취해가지고 못 알아본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아무튼 마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기 비서랑 그 쪼꼬미 친구가 자네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마왕군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너같이 유능한 친구는 항상 환영이네. 그러면 회장님 최근에 그 용사가 마왕군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서는 이제 마왕을 떠봅니다. 그랬더니 뭐 카뿐 싸지 뭐. 그딴 놈이 여기 오면 우리 마왕군 바로 망해버린다. 애초에 걔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할 일도 없었고 우리의 목적이던 현자의 돌도 오래전에 가져왔을 거라는 거야. 여기서 마왕의 목적이 밝혀졌죠. 마왕은 이 현자의 돌이라는 거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계에 온 겁니다. 이 현자의 돌이 있으면 황무지가 뭐 아마존이 된다던가 뭐 불로불사가 된다던가 온갖 소문이 있는데 주인공 피셜 대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주인공은 현자의 돌을 써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뭐하는 놈인데 현자의 돌을 써봤냐? 아주 옛날에 인류는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었습니다. 뭐 우주선도 날리고 인터넷도 쓰고 대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마계에서 괴물들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얘들은 인간과는 다르게 신체 능력이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가지고 뭐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쏴도 기스도 안 나. 그래서 인류는 악마에게 대항하기 위한 생체병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때 탄생한 12명의 생체병기, 그중 한 명이 주인공입니다. 그 12명 중에 나머지 11명은 몇천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다 죽었는데 주인공은 컨셉이 초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수록 강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병기였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넘어간 순간부터 너무 강해져가지고 적들한테 죽을 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지키는 용사로서 지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도 평소처럼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인데 처음으로 사람들이 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인공은 기쁘기도 했습니다.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사를 그만둘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주인공이 마왕군을 혼자 부숴버릴 정도로 센 것도 납득이 가고 도대체 마왕군이 왜 쳐들어오는 건지 궁금했던 것도 납득이 가죠. 주인공은 용사로서 수천 년 동안 악마들과 영문도 모르고 싸워왔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왕의 목적이 현자의 돌인 것까진 오케이. 근데 이걸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떠봤더니 마왕이 물어보기를 자네는 혹시 마계를 가본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왕은 말을 이어나가죠. 마계는 이곳과는 달리 진짜 황폐한 곳. 공기도 탁하고 물도 썩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남아있는 아주 작은 자원을 둘러싸고 계속 싸워나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왕은 이런 마계를 바꾸고 싶다. 이 무법천지인 마계에 질서를 세우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현자의 돌로 마왕이 하고 싶던 거는 마계를 지금의 인간계처럼 풍족한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문 중에는 현자의 돌이라는 거는 황무지도 아마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진 모르겠는데 이 작은 가능성에도 마왕은 포기할 수가 없던 거죠. 물론 이제 무작정 마계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인간계에서 현자의 돌을 가져가는 게 인간들 입장에서 악인인 건 알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용사는 인간을 지키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마왕군을 무찌르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계속해서 악마들과 싸웠지만 뭐 마계나 뭐 마왕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 이런 대의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너는 왜 마왕군에 합류했냐는 거예요. 마왕은 정말 모든 것을 얘기해줬는데 여기서 자기가 거짓말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용사라는 걸 밝히게 됐을 때 마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쪼꼬미랑 비서가 갑자기 큰일 났다면서 찾아옵니다. 나머지 사천왕 2명, 그러니까 암살자랑 전사, 얘가 사천왕을 그만두겠대. 암살자는 그냥 쉬고 싶어서 그만둔다 그러고 전사는 내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사천왕이 갑자기 2명이나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마왕이랑 사적인 얘기나 할 때가 아니잖아.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마왕한테 잘 보이기 위한 기회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죠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인공은 암살자 먼저 찾아서 해결하기로 하는데요. 주인공도 이제 오래 살았던 짬이 있었으니까 쉽게 암살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인가 한번 물어봤는데 며칠 후에 자기가 면접 심사관으로 혼자 들어간대. 근데 얘는 직업도 암살자니까 그냥 성격이 아싸란 말이야. 뭐 말도 잘 못하고 자신도 없대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다는데 근데 이제 암살자가 주인공을 딱 보더니 오히려 좋아. 야, 너가 면접날까지 내 커뮤니케이션 선생님이 돼가지고 날 인싸로 만들어달라. 근데 이제 이걸 거절하면은 얘가 안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주인공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먼저 같이 식당 알바를 진행하며 소통의 기술 같은 거를 알려주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알려준 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암살자가 얘기하는 거야. 야, 암살자 길드에선 상대방의 생각 같은 건 가장 먼저 버리라고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도 맞는 거야. 지금까지 몇 년 이상을 암살자로 살았을 테니까 이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식당 알바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모의 면접으로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암살자가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너의 지망 동기를 물어보고 싶다면서 너 여기 처음 올 때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 했던 거 거짓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살자가 너가 말한 대로 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혼자 마왕군을 때려부술 정도로 센데 근데 인간들은 마왕군한테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으면 오래전에 혼자 인간들도 다 때려부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처음엔 그냥 뭐 대충 둘러대려고 했지만 얘가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대답해달라고 하니까 주인공도 진심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인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내쫓은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오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좀 기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일들을 막 설명해주니까 이 암살자가 갑자기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지가 뭐 몇백 년 전에 쳐들어온 마왕을 쓰러뜨린 대현자였다느니 뭐 생체병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애들도 있었지만 1초라도 빨리 죽어줬으면 싶었던 인간도 있었는데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좀 서툴지는 몰라도 너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말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라면 뒤에 있을 면접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며. 이렇게 암살자의 면접 문제도 해결해주게 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지금 비서 그리고 쪼꼬미, 암살자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야? 교육 잘못 시켰다고 책임진다던 전사만 남았잖아. 그래서 때마침 그 전사 딸이 직접 주인공한테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 전사가 병사들 훈련을 평소에 엄청 엄하게 한대요. 근데 그 병사들이 무슨 몬스터 한 마리 때문에 다 깨지고 돌아왔다. 이러니까 이 전사가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구나. 책임지고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주인공이 듣고 나니까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자기도. 아니 뭐 지가 죽으면은 부하가 세지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 전사는 용족인데 병사는 고블린이란 말이야. 태생적으로 누가 봐도 피지컬이 다른 거죠. 근데 얘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냥 너네가 지는 건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가 원숭이 보고 너무 약하다면서 너가 약한 건 노력 부족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코끼리가. 그래서 이걸 주인공이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만들어질 즈음에 있었던 고대병기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걸 기동시켜서 그 전사부대가 있다는 곳으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냈는데 이제 전사는 이게 뭐지 하다가도 부하들한테 저게 뭔진 모르겠는데 빨리 가서 공격 먼저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부하들도 시키는 대로 막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거 기계인데 이거 뭐 창으로 어떻게 이겨? 이런 건 못 이긴다고 다들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 전사 얘는 그냥 생각이 없어. 무작정 덤비고 봅니다. 이거는 주인공 생각보다 얘가 더 빡대가리야. 야 저거는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 먼저 까다로운 공격을 하는 오른팔부터 부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나는 저런 로봇 같은 거랑 안 싸워봐서 그딴 거 모르겠어 이러는 거야. 아니 뭐 알려줘도 안 해. 근데 이제 딸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얘는 오른쪽 옆구리에 파워를 공급하는 심장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하라고. 주인공 얘기는 안 들어도 딸 얘기는 또 잘 들어. 그렇게 아무튼 성공적으로 딸 덕분에 전투에서 승리한 전사. 근데 이 전사를 보면서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야. 야 니는 뭐 사천왕이라면서 이 골렘에 대한 상식 같은 게 없냐? 근데 이 전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골렘이 뭐야? 이딴 걸 어떻게 하냐고 해도 네 딸도 알고 있던데 그걸 네가 왜 몰라? 아니 야 노력 부족이라고 네 부하들한텐 그렇게 갈구더니 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막 갈구니까 이 전사도 갑자기 급공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볼 땐 잡몹이더라도 부하들 입장에선 미지의 적. 그냥 방금 봤던 그 병기랑 크게 다르지 않았겠구나. 결국 사천왕 전사도 부하들한테 사과하면서 마지막 사천왕의 고민도 해결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사천왕 4명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줬잖아. 그럼 이제 얘들이 마왕한테 자기를 소개해주는 일만 남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사천왕이 자기를 소개시켜주는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또 무슨 큰일이 생겼대. 마계랑 인간계를 열어주는 그 문이 지금 한 일주일 뒤면 닫히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알아보니까 지들이 막 마음대로 만들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 거래요. 그러면 이제 마왕 입장에선 선택지가 딱 2개 있습니다. 현자의 도를 포기하고 마왕군 쪽으로 돌아간다. 아니면은 그냥 지금 현자의 도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들이랑 전쟁을 한다. 근데 일단 후자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간 쪽엔 용사 레오가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면은 질 게 뻔하니까 후자는 아닌 거죠. 근데 또 이제 그걸 옆에서 흑기사 오닉스 주인공이 듣고 있었잖아. 혼자 얼마나 우참하고 있었겠어요. 마왕은 막 혼자 무게 잡으면서 나는 마계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막 현자의 도를 얻지 못했으니까 마계를 구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주인공도
야,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투구를 딱 벗으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현자의 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시면 마왕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마왕은 무슨 뭐 인지부조화가 왔는지 직접 얼굴을 보고도 얘가 누군지도 몰라.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얘가 용사였구나. 그걸 알자마자 이제 막 난리를 치는데 이제 사천왕들이 전부 다 커버를 쳐주는 거죠. 아, 회장님 그래도 용사 덕분에 우리 일도 줄었고 좋은 애입니다. 이러면서 4명 전부 다 커버를 쳐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마왕도 용사 레오의 얘기를 듣기로 하고 주인공을 따라 현자의 돌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자의 돌이 있다는 곳으로 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현자의 돌은 지금 엄청 센 놈이 지키고 있대. 그래서 너가 어떤 놈이랑 싸우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근데 마왕도 당연히 장난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 나한테 맡겨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주인공은 얘기하죠. 현자의 돌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다. 3000년 전에 악마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생체병기의 심장, 그게 바로 너네가 현자의 돌이라고 부르는 거. 현자의 돌을 가지고 싶다면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전 용사 레오 마왕군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근데 마왕군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들을 도와줬던 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공격해? 싸울 이유가 마땅히 없는데 왜 싸워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얘는 용사로서 태어나고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할 때만 삶의 이유를 느끼다 보니까 세상을 위기에서 구하고 나면 다시 한번 위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런 충동은 점점 더 커져서 옛날에 있었던 다른 용사들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스스로 구하려고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용사를 그만두지 않으면은 진짜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말 거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세운 계획이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심장인 현자의 돌을 건네주도록 하자.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눈에 띄었던 게 마왕이었는데 얘는 지가 침략해놓고서는 사람들을 막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 부하들을 잡아가지고 어떤 애인지 물어봤더니 마왕님은 지금 마계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계로 온 거고 인간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듣고 결정했습니다. 아, 얘한테라면 내 현자의 돌 맡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미 주인공은 이 시점에 여기서 죽어야겠다 하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주인공이 대충 싸우면 얘들이 주인공을 죽일 수 있겠어요? 주인공도 봐주는 건 없었죠. 이제 이러니까 얘들도 진심으로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지만 얘는 공격만 센 줄 알았더니 방어력도 겁나 세. 마왕과 사천왕 전부 주인공 앞에선 오합지졸입니다. 용장군도 나서보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은 암살자가 레오를 막아보려 하지만 암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마왕은 마지막 남은 수단을 사용하기로 하죠. 이건 역대 마왕들이 용사와 싸우며 만들었던 주문인데 자신의 모든 마력을 사용해서 용사의 모든 능력을 잠시 봉인하는 주문. 레오도 딱 보자마자 눈치챘습니다. 아, 이게 결정타구나. 피하려면 오래전에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아요. 애초에 여기서 죽을 생각이었거든. 그렇게 마왕이 레오를 묶고 있는 동안 이어지는 사천왕의 공격. 평생 죽을 것 같지 않던 레오는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 안에 남아있는 이 구슬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미안했다고 이거 가져가서 너의 세계를 구해라 이렇게까지 마왕한테 얘기했는데 얘들은 그걸 가져갈 생각이 없어. 갑자기 마왕이 귀찮다고 안 가져가겠대.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를 마왕군에서 정식으로 채용하겠다. 현자의 돌을 보유하고 있는 3000년 이상의 인간문화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다.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인간문화재는 무슨 인간문화재야. 레오는 갑자기 급해져가지고 인간문화재 그딴 거 모르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응 안 가져가 이러고 있어. 그나마 이제 지는 걔가 법사였잖아. 아 제발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가 왜 죽고 싶은 건지 이유를 말해보래. 야 이대로 가면은 내가 스스로 세상을 망하게 하고 구하려 할 것 같다. 나는 세상을 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해보긴 했냐는 거야. 아니 뭐 무슨 지가 정주영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야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해보고 얘기를 하래. 그래가지고 주인공도 아이씨 어차피 뭐 오늘이 죽는 날이니까 하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해봤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게 되네? 이러는 거야. 겁나 뜬금없는데 진짜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물어보지 마. 그냥 해보니까 됐답니다.
주인공 능력이 처음부터 뭐 초성장이었으니까 뭐 주인공의 자아도 성장해서 됐다느니 뭐 그런 소리가 있긴 한데, 근데 내가 볼 때 그냥 해보니까 아무튼 됐다 이 소리야. 그렇게 마왕군에 공식적으로 합류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주인공. 뭐 마왕하고 관계도 이제 좋아져가지고 뭐 대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아직 마왕군이 완벽하게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제 용사가 합류했다고 해도 주인공이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마왕도 너가 마왕군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의지하고 있겠다. 앞으로도 마왕군을 위해 많이 봉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앞으로도 마왕군을 위해 계속 봉사하게 될 레오의 이야기, 용사 그만두겠습니다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애니초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